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어론,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미혼 여자들의 심리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입니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고등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에 고등어가 팔 데가 없는 거죠. 가성비에서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런 거고, 지금 남자들이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자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매우 이제 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진짜 웃긴 게 어리고 이쁜 외국 여자랑 결혼하는데도 도태남이라고 겁나 욕을 합니다. 그런데 여초 커뮤니티에서 어쩌다가 많이 어린 남자를 만나는 유저글 밑에는 언니 능력 짱이에요, 부러워요 이러고 있습니다. 선택적 분노, 이젠 웃기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선택적으로 분노를 하죠. 유명 인사 중에 보더라도 미나하고 류필립, 이분이 17살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글로 추정되는 글들을 보면 추천이 많아요. 남자들만 어린 연하 만나서 결혼하라는 법 있나요? 좋아요 1119개, 싫어요 77개. 이제 그 밑에 거를 봐도 미나 언니 나이에 연연하지 말고 사랑 많이 받으며 사세요. 좋아요 534개, 싫어요 40개 이래요. 그리고 여시의 글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레이디 제인하고 10살 연하 배우 이면태 씨와 결혼했다는 여시의 글에는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뭐 다 이런 거예요. 분노할 거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것에 분노할 거면 여자들이 나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도둑놈이라고 해야 될 건데,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축하하는 선택적 분노.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웃기지도 않습니다. 참 어이없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레알 독점적으로 배짱 장사를 했는데 경쟁업체가 생겨난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도 한국 남자가 인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에 대해서 좀 호감이 많은 외국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좀 연구한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중앙일보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123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층 면접을 한 건데, 정확하게 수치가 몇 대 몇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인 내용도 나오고 좀 실망했다, 일부 남자들 때문에 실망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도 한국 남자들 괜찮다라고 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둘 다 하면 너무 기니까 일단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분들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본 건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8개 숙소에 방문한 123명의 여성을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넷플릭스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의 인기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 모습에 매료된 이들이 사랑을 찾아 한국 여행길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실제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를 따르더라도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을 찾은 여자 관광객은 230만 명, 남자 관광객은 290만 명이에요. 그러면 60만 명이 더 남자가 많았던 거예요. 2005년도에는. 그런데 2019년도까지 남자 관광객 같은 경우는 67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 관광객 수는 100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격차죠. 2005년도만 하더라도 남자가 더 많이 왔는데 2019년도까지 누적을 하니까 여자가 더 많이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한국 여자의 인기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인기가 떨어지고 있죠. 반면 한국 남자의 인기는 글로벌로 봤을 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걸 분석하신 연구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컨텐츠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을 찾는 여성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커플로 등장하는 이른바 국제 커플 컨텐츠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분은 분석했어요. 이게 코로나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인기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있는 국제 커플 컨텐츠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인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인기가 저는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조회수를 보더라도 조회수가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채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잖아요. 그리고 외국 여자의 원래 자국에 있었던 여자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연구원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 여성들은 성관계 위주의 데이트 문화를 강조하는 서양과 달리 낭만적이고 인내심이 강하며 단정하고 예의 바른 한국 남성의 모습에 반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스윗하고 한국 여자들에 단련된 인내심,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한 서양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이 교양 있고 낭만적이며 다정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외모 관리 면에서도 서양 남자들은 자신의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하지만 또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 한국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중에 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국 출신인 외국 여성인데 드라마 속 한국 남성들은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향해서 캣콜링을 하지 않고 예의 바른 모습에 놀랐다. 이 캣콜링이라는 게 서양에서 주로 발생하는 성희롱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남성들이 추파를 던지는 것이 캣콜링이라고 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이분은 뭐 드라마 속 한국 남성 이야기 하는데 꼭 드라마가 아니라도 우리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이거는 발생 안 하는 거죠. 반면 영국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뭐 캣콜링 하면서 성희롱을 많이 하나 봅니다. 하여튼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한국 남성들은 신사적이고 매력적이며 로맨틱하다. 한국 여자들한테 워낙 단련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동화 속 왕자 같고 존경스럽다. 항상 술에 취해 있고 맥주병을 들고 다니는 영국 남성들과 달리 옷을 잘 입고 자신을 잘 단장하는 한국 남성의 모습이 멋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연구원이 부정적인 사례도 올리긴 했는데 뭐 일부 남성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동남아, 중동, 유럽까지도 이런 게 많이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드라마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한국 남자들의 인기가 글로벌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에게 선택을 못 받고 버림받을까 봐서 두려운 거겠지. 그런데 어쩌나 이미 기차는 떠나버렸는데 이미 40대 노처녀가 많아진다는 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몇 년만 더 지나면 참정권까지 박탈되어서 여성인권 조선시대나 이슬람처럼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정권까지야 박탈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이 여자들이 살기 제일 좋은 시대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시절은 이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꺾일 거예요. 남자들이 지금 단호해요. 특히 20대 남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과 일본의 연애라든가 결혼을 봤을 때 한국 남자들이 더 연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시가 절시가가 더 심해요. 그리고 이게 10대들 남자들이 더 단호해요. 더 단호해. 20대보다 10대가 더 단호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기사 나온 거 이런 거 사례 봐도 장난 아닙니다. 10대들은 약간만 뭐라고 선생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수업 중에도 바로 들이박아 버린대요.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남자들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자의 단호함은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 거예요. 한국 여자 거부 현상 갈수록 저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 여자와 비교를 한번 한다면 일본 여자처럼 여자력을 갖출 거다. 오히려 더 여자력을 갖출 거다는 의견도 일부 있으세요. 아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데 일본 여자처럼 될 거냐. 안 된다. 하여튼 의견이 조금 나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본 여자처럼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항상 극단으로 가요. 제가 방금 그 장하준 교수 책을 보다가 보니까 그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님 아실 건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데올로기가 생겼던 본고장보다 더 철저하게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소련보다 오히려 북한이 더 공산주의고 유교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보다 더 유교적인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1960에서 80년대 같은 경우 일본식 정부 주도 자본주의를 했잖아요. 경제개발을. 근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이것도 심하게 했고 그리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그 이후에 받아들이고 진행을 할 때도 오히려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를 했다. 즉 우리나라는 뭐냐?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면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페미 같은 경우도 오히려 한국이 본고장보다 매운맛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 1등 아니면 거의 꼴찌 아닙니까? 보면 하여튼 뭐 아니면 너야 우리나라는 막 시원시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제가 지켜봐야 알 것 같긴 한데 한국 여자들이 조선시대나 이슬람처럼 될까? 그러니까 일본의 여자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한국 여자들이 더 여자력을 갖추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힘들 거라고 보긴 보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다이나믹하잖아. 가면 끝까지 가버리잖아.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지금 단호하게 한국 여자를 거부했는데 지금 일단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극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꽤 많은 한국 여자들이 지금 결혼 못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건데 일단 경제적으로 그러면 밑에서 지켜본 어린 여자들이 볼 때는 저렇게 됐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 여자보다 더욱더 여자력을 갖추는 그런 시대로 회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결과는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나라가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이런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